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교과서 개념학습 13쪽입니다. 13쪽 봅시다. 요거 뭐 공자, 맹자, 뭐 책선, 정자, 주자 요런 뭐 4명이 나오네요. 4명이 나와가지고 뭐 책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막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끈다. 그죠? 막 친구에게 막 야 그러면 안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책선. 뭐 이런 얘기가 어렵지 않죠. 쭉 읽어지고 뭐 주자는 뭐 주희죠. 주희. 주자학 만든 사람 주희입니다. 본명이 주희예요. 그다음 나를 보게 되면 뭐 윤선거 나오죠. 윤선거 뭐 성혼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송시열 나오고 그죠. 송시열 이제 윤휴 이게 나오는데 뭐 송시열 윤휴는 많이 유명하죠. 그 뭐 예속 논쟁으로 유명하죠. 송시열이 이제 그 위세가 강할 때는 그 윤선거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막 잔소리 막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송시열과 이제 윤휴가 붙었죠. 서인과 남인. 그러니까 이게 송시열이 이제 서인이고 윤휴가 남인인데 얘들 이제 예속 논쟁이 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또 역시나 이제 그 윤선거는 막 둘 다 이제 막 양비론. 너도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다. 이렇게 막 그죠? 하는 겁니다. 윤선거.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윤선거가 나중에 그죠? 예속 논쟁 끝나고 아들 윤선거의 아들 이제 윤증이죠. 이제 윤선거는 사망하고 그 아들이 역시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송시열에게 계속 이제 막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책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시열은 뭐 역시나 또 화가 났다. 그죠? 윤선거의 아들 윤증한테도 또 화가 났다. 윤선거에도 화가 났지만 윤증에도 또 화가 났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어려운 거 쭉 하나도 없었고 쭉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 설명 방식이죠. 설명 방식.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2번도 보게 되면 이거 뭐 내용을 치죠. 내용을 칩니다. 뭐 주자 윤선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았다. 역시나 마찬가지 이것도 뭐 일단 요약을 한번 하고 그다음 뭐 배경 지식이라고 할 거 있냐마는 봅시다. 이건 뭐 배경 지식 좀 연구한 거 좀 조사한 걸 좀 볼게요. 일단 뭐 송시열하고 이제 윤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예속 논쟁 연구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또 설명 한번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속 논쟁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이제 붕당 정치죠. 붕당 정치. 요거 연구한 거 간단하게 뭐 지문 나오면 한번 소개할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외울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조사한 거고요. 요게 하나씩 봅시다. 봅시다. 이거 뭐 요약 봅시다. 자 시작합시다. 일단 뭐 가를 보게 되면 이제 공자, 맹자, 정자, 주자가 나와가지고 얘들이 이 막 친구한테 막 어드바이스를 막 하는 거야. 잔소리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충고를 해. 야 바른 길로 가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공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맹자도 책선 야 좋은 일 서로 권하는 게 친구 사이에 좋은 옳은 일이지 맞다. 좋은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자 또 역시나 책선 정자가 뭐야 이거? 정자라는 사람이 뭐 신유학인 정주학을 만들었네요. 정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역시나 뭐 책선을 하는데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좀 말을 좀 적게 해라. 그죠? 말을 작게 해라. 그죠? 이게 맞는 말이지. 주자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너부터 좀,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죠? 너부터 돌아보고 난 뒤에 책선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책선을 했는데 친구가 또 말을 안 들어. 응? 잔소리 막 했는데 잔소리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책선을 멈춰라. 스탑해라. 응? 괜히 해가지고 막 의만 상한다. 응? 조용히 관계를 끊어라. 손절 차라. 이거 오히려 주자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손절하래. 봅시다. 나를 보게 되면 이제 성혼의 윤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윤선거가 역시나 이제 책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친구나 뭐 이렇게 뭐 주변 사람에게 막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는 게 책선이다. 그죠? 좋은 바른 길로 막 인도하는 게 그게 이제 책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윤선거는 평생 책선을 한 사람이죠. 계속 이제 뭐 잔소리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할아버지 성혼이라는 사람이 무실 사상을 했대요. 창시를 했는 모양이네. 이게 이제 뭐 무실 사상이 뭐냐? 뭐 자기 성찰하고 실천한다. 그러니까
성리학이나 또 유학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실천 안 하는 거잖아요. 실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막 공부하면 된다, 알면 된다 이건데 그렇지가 않지. 이제 그거 이제 그러니까 알면 그러면 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하더라, 안 행하더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제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유교나 성리학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려고 들은 거죠. 유학 사상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뭐 안다 하더라도 착한 일 안 하더라는 얘기지. 착한 일이 뭔지 아는데도 착한 일 안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중요하다. 착한 일을 하려면 실천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나온 게 이제 양명학이죠. 양명학, 그죠? 왕양명. 얘가 이제 실천을 중요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실천을 좀 중시한다, 그죠? 근데 외할아버지의 사상을 좀 이어받아가지고 윤상고도 실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도학적 실천인데, 도학. 그러니까 도학이 고려 때도 있었고 신라 때도 있었죠. 뭐 삼국시대도 있었지 않나? 도학이. 도학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도학, 도교, 불교, 유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적인 어떤 종교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게 이거 도학적 실천을 이제 이게 포함이 되는 결국 이제 실심이란 얘기를 했는데 실심에는 뭐가 있느냐? 뭐 실덕과 실공이 있다. 실덕은 뭐냐? 자기 성찰하는 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 이거 뭐 주자가 말한 거 비슷하네, 그죠? 자신부터 일단 돌아보고 책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한테 막 잔소리하기 전에 너부터 돌아봐라, 그죠? 이제 실덕, 자기 성찰. 그다음 실공, 이제 공을 실질적으로 세우는 거지. 그건 이제 요건 이제 나의 내부에 대한 얘기고, 실덕은, 그죠? 실공은 이제 사회,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공을 세우는 거. 실천을 해가지고 책선을 해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막 이제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와중에 윤석가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송시열이 이제 권력을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인이죠. 서인 계열의 이제 송시열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이제 그 위세를 부리니까 윤석가가 역시나 옆에 붙어가지고 막 직언을 막 하는 겁니다. 잔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문단이었고 3문단에서 이제 송시열과 윤휴가 붙었어요. 이제 송시열은 1년상 해야 된다. 윤휴는 3년상 해야 된다. 얘가 이제 그 서인이죠. 서인 계열. 서인 계열은 그 효종이 이제 그 둘째니까, 둘째는 차남이니까, 그러니까 막 장남 대우를 해줘서는 안 된다. 이게 송시열이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윤휴도 윤휴는 아니지. 윤휴는 이제 그 남이니까. 얘들은 이제 그 왕하고 이제 이제 힘이 약하니까, 그 남인이 힘이 약하니까 장희빈 계열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힘이 약하니까 왕하고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정치 세력을 키우려고. 얘가 이제 왕을 막 사랑하고 이제 뭐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왕하고 이제 결탁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그죠? 이런 짓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이니까 3년상 해주자, 왕대우 해주자. 얘는 송시열은 그 왕이라도 차남이니까 1년상 있다. 그러니까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신권, 그러니까 신하들의 어떤 권리, 그러니까 이제 강조가 되고, 윤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게 왕권 강화, 그죠? 신권 강화, 왕권 강화, 그죠? 이게 이제 대결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이제 왕권 강화될 건가, 신권 강화될 건가, 이거 갖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됐을 때 상당히 나라가 좀 그런 대로 좀 잘 돌아갔고, 신권이 강화돼가지고 얘들 귀족들이 뭐 해쳐먹을 때는 나라가 좀 휘청휘청됩니다, 그죠? 어쨌든 송시열이 막 이렇게 좀 이제 왕을 좀 등한시해 보이는, 왕을 조금 얕잡아 보는 듯한 뭐 그런 어떤 걸 하고, 윤휴는 또 이제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왕하고 손잡아가지고 자기 정치 세력을 키워보려는 이런 어떤 남인들 붙었는데 송시열이 이기죠. 1차 예성 논쟁이 있고 2차 예성 논쟁이 있는데 뭐 1차, 그러니까 일단 1차에서 이깁니다, 송시열이. 그러니까 왕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왕이 송시열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 편 들어주니까 이쪽 그 남인 계열은 막 사약 먹고 막 귀양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싸움 중에 그 윤성거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제 숟가락을 놓는 거지, 그죠? 책선을 하는 겁니다. 옆에 붙어가지고 야 송시열 윤휴 좀 배척하지 마, 그죠? 그럼 윤휴는 그냥 졌으니까 자숙해, 이렇게 이제 양비론, 그죠? 양비론, 윤성거 이런 사람이. 여기 이제 3문단이고. 사문단에서는 역시나 이제 이제 윤성거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윤선거의 아들 윤증이 이제 윤성거가 써놓은 편지를 막 송시열한테 주는 거야. 그 편지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윤휴를 포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송시열이 또 빡치지. 그거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얘들 둘이 또 싸우는 거야. 근데 윤증은
지금 이제 그 서인 계열입니다. 그죠. 요 윤휴는 남인 계열이고 얘 아빠는 윤성거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 윤중도 서인 계열이고 송시열도 서인 계열인데 이거 약간 둘이가 또 갈등이 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윤휴 포용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였고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얘기 나온 여성 논쟁 얘기가 나오는데 연구 한번 뭐 이제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좀 나 바로 그냥 저기 그냥 그 뭐냐 그 내용 보고 싶다, 보면 보고 싶다 하면 스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연구한 거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여성 논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죠? 일단 뭐 그 인조가 이제 자이 대비랑 결혼해가지고 소현세자랑 복림대고를 낳았어요. 소현세자. 근데 소현세자는 그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중국에 끌려가잖아. 중국에 끌려가가지고 뭐 여자도 끌려가고 막 그 여자도 그 바치고 여자도 청나라한테 여자도 바치고 막 곡물도 바치고 얘도 끌려가잖아요.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갖고 막 여자들 막 그죠? 일본 놈들보다 더 했어요. 그 중국 놈들이. 근데 이 사람 다 끌려가가지고 막 죽고 뭐 아니면 거기서 막 성희롱 당하고 아무튼 뭐 그런 거 당하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일본 놈들보다 더 독한 일을 했다. 하여튼 그런 걸 했는 거 소현세자 알죠, 그죠? 그 얘가 이제 돌아온 거야.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돌아왔으면 얘가 장남이니까 뭐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인조가 보기에는 인조가 지금 삼전도 굴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하면 이가 갈리는 거야, 그죠? 이가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소현세자가 병정한테 끌려갔는데 친청, 그죠? 그러니까 그 갔다 오니까 이제 그 청나라 가보니까 문물도 좋고 막 좋은 게 있고 막 이런 거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인조가 빡치지. 얘는 지금 청나라 때문에 이가 갈리는 상황인데 인조가, 그죠? 그러니까 막 소현세자가 막 청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인조가 화가 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얘한테 이제 왕을 안 주려고 했는지 뭐 어떻게 뭐 독사를 한 건지 뭐 그건 몰라요. 어쨌든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근데 얘가 또 결혼을 했네. 예. 결혼해갖고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을 여기다가 왕을 안 주고 얘 동생에다가, 그죠? 차남에다가 효종에다가 인조가 선택해가지고 얘를 왕을 만든 거야, 인조가.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뭐 복림대군 얘가 이제 그 효종인데 얘가 이제 인선왕후랑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어. 그게 이제 현종이에요, 현종. 그죠? 그래갖고 사는데 일단 현종 이제 그 얘가 이제 죽고 현종이 된 거죠, 그죠? 현종이 이제 왕이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효종인데 얘를 장례를 지낼 때 1년을 지낼 건가 3년을 지낼 건가, 그죠? 이 자이 대비가 옷 입는 게 자이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1년일까 3년일까를 보는 거지, 그죠? 1차 이송 논쟁. 그러니까 얘는 차남이니까 이 국조오레이라는 어떤 그 왕실에서 따르는 게 있었고 주자가래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대부나 평민 얘들이 이제 따르는 게 주자가래고 왕실은 국조오레이를 따랐는데 국조오레이에 없어, 규정이 없어. 차남 균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싸우는 거지. 남인 같은 경우에는 야, 이 기회에 이제 왕권이랑 우리가 결탁해가지고 정치를 좀 늘려보자, 정치 어떤 세력을 늘려보자. 이래가지고 국조오레이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왕이니까 3년 해주자. 우리는 왕한테 좀 붙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3년 왕이니까 잘해주자. 자이 대비가 3년 그 상복을 입어야 된다. 서인은 아니다. 1년 차남이니까 1년 입어야지. 그 차남이잖아. 원래는 소현세자가 돼야 되는데 복림대군 했으니까 그 효종은 안 돼. 1년짜리야. 이렇게 보는데 그죠? 이렇게 했다. 그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국조오레이에 이제 그 어떤 규범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주자가래로 하자. 주자가래는 이제 사대부나 평민이 하는 거니까 그 효정의 좀 정통성을 좀 떨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서인들은 원래는 소현세자가 돼야 되는데 복림대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좀 정통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지. 야, 사대부 평민이 하는 주자가래를 왜 왕한테 시키느냐 이렇게 욕 먹으니까 바꿉니다. 국조오레이에 있는 어떤 내용을 찾아봐요. 국조오레이가 이제 왕실이 따르는 건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아들이 사망하면 아버지가 1년 동안 상복을 입는데 아들이 사망하면 이거 아버지 엄마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니까 뭐 어차피 아버지가 1년 상복 입으니까 아들이 사망하면 인조가 원래 이제 그 1년 상복 입어야 되는데 뭐 그거에 적용하면 결국 자이 대비도 결국 뭐 그냥 뭐 동일 적용하면 이제 뭐 1년 입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주자가래로 하면 욕 먹으니까 국조오레이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왕효종 현종이 보기에는 이게 이 말을 듣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막 자기 아빠를 막 왕으로 이제 대접해 주는 거고, 남이는, 서인은 이거 막 뭐 차남이라고 좀 무시하고 정통성 좀 무시하고 그러니까 좀 빡쳤지만, 이때 서인이 힘이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단 현종이 이 말을 들어줘. 그래가지고 서인이 승리하는 바람에 뭐 윤선도 남인이 이제 귀양을 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뭐 서인 계열은 뭐냐면은 그 이의 그러니까 이기 일원론, 그러니까 이나 기나 일원론 같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가 어떤 뭐 원리 같은 거고, 기가 이제 그 어떤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가 어떤 원리고, 그럼 기는 어떤 그 바탕이 있는 건데, 이는 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나 기나 같다. 이게 뭔 말입니까? 왕이나 사대부가 같다는 얘기지. 이게 이고, 왕이 이고 사대부가 기라는 거죠. 이게도 같다는 얘기지. 이기 일원론. 왕권을 좀 낮게 보는 거지. 남이는 이황계열, 그죠? 이황계열. 그 이기 이원론. 그러니까 이가 높고 기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왕이 높고 사대부가 낮다. 왕권이 강화되는 상황.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이론적인 바탕인 거고. 어쨌든 간에 서인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야, 우리 신하도 뭐 왕이랑 똑같지 않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왕도, 야, 1년 해. 남이는 아니다. 왕이니까 한 3년 해라. 이래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서인이 지금 그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인이 승리해가지고, 윤선도 보내는데. 윤선도 이제 귀양 보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겼다라는 게 현종이 얘를 선택한 겁니다. 그죠? 별로 싫었지만 얘를 선택한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런데 2차 논쟁, 2차 예성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건 또 뭐냐면 인현왕후가 죽어. 그죠? 인현왕후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야. 1차 예성 논쟁으로 막 누구 귀양 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얘가 또 죽었어. 그래갖고 상복을, 얘는 또 안 죽어. 얘는 나이가 어려요. 자의 대비는 인조, 그러니까 얘들 복림대금 엄마, 얘는 나이가 어리는 거지. 이거 실제 엄마가 아니고 뭐 그건 뭐 첩인가 뭐 그런 거 아닌가? 둘째인가 뭐 셋째인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 나이가 어려요. 그래갖고 상복을 어떻게 볼 건가? 또 이제 효정이 죽고 난 뒤에 1차 예성 논쟁, 그다음에 인선왕후 죽고 난 뒤에 또 2차 예성 논쟁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 이때도 이제 뭐 어떻게 할 건가? 서인 같은 경우에는 야 그냥 차남의 그 와이프니까 그냥 뭐 9개월 해. 그다음에 남인 같은 경우에는 왕이니까 그래도 1년 해주자. 이건 국조 오레이를 따라가지고 이제 1년 해주. 왕이잖아, 그죠? 그거 따르자. 왕이니까. 이거 차남 규정은 없고, 왕이면은 1년 해준다라는 거, 그죠? 1년 해준다. 왕의 어떤 부인이니까 1년 해주고, 왕의 차남이니까, 왕이고 나발이고 차남이니까 9개월 해주자. 하자. 그게 이제 어디 있느냐? 경국대전에 있어. 경국대전에. 그죠? 경국대전에. 그 와이프에 관한 규정, 왕의 어떤 와이프에 관한 규정은 경국대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현종도 이제 빡친 거지. 야, 언제까지 계속 이제 막 자기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막 무시할 거냐. 이래가지고 현종이 이제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남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그건 이제 뭐 1년 해주고 뭐 어떤 그러면은 이유를 대라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말한 그 9개월은 경국대전에 있는 거예요. 경국대전. 그러니까 이제 1년, 1차 예성 논쟁에서는 국조 오레이를 해가지고, 아들 사망하면 이제 뭐 아버지가 상복 1년 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 국조 오레이 따라가지고 했다. 근데 요거 9개월 규정은 경국대전에 있는 거라고. 경국대전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유를 대자니까 이렇게 이유를 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남편 들어줘가지고, 얘가 이기고 얘들이 집니다. 그래가지고 송시열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귀향을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남인이 막 득세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너무 길어졌는데. 이게 어떤 원인은 요거 붕당정치 또 봅시다. 이것도 쓸데없이 괜히 조사를 했나? 계속 봅시다. 좀 아니다 싶으면 저 본문 넘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붕당정치를 봅시다. 그러니까 뭐 남인 서인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대북파, 소북파로 이렇게 나눠요. 크게 봐서 일단 뭐 조선 전기에 이제 훈구파, 신진사대부, 이게 누굽니까? 이거 이성계 패거리죠. 이성계 패거리가 이제 서울을 잡잖아요. 이게 훈구파. 그다음에 난 이성계 싫어 이래갖고 다 지방이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온건사대부라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이 살림인 거지. 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성계파랑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사화도 일어나고 이래갖고 뭐 이런 상황에서 훈구파가 이제 점점 줄어들죠. 살림수가 많을까요? 훈구파 수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성계 패거리 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사림이잖아. 그죠? 전국 지방에 전부 다 사림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훨씬 힘이 세지. 양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훈구파가 밀려가지고 결국 이제 사림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선조 때. 선조 8년.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그 즉위하고 난 뒤에 8년 후에 그 사림이 이제 그 훈구파가 완전히 다 이제 다 끝나고 나이가 많아가고 다 이제 나가고 이제 주도권을 이제 사림들이 잡아.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 사림들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이게 왜 나뉘냐? 왜 나뉘느냐? 그 얘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얘들은 이제 사림들은 의 목표는 뭐냐? 그 지방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중앙에 진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사권 이조 전락이라는 그 자리가 인사권을 담당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뭐 서인 계열이 이조 전락을 하게 되면 막 서인 사람들을 뽑겠지. 그죠? 동인 사람들이 이조 전락을 하게 되면 동인 사람들을 막 뽑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누가 이제 이조 전랑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핵심이겠죠. 득세를 하느냐, 득세를 하지 않느냐 그 차이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서인이 이제 기성사림이라 그러고 동인은 이제 신진사림.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 일단 사림들이 훈구를 다 몰아내고 이제 그 다 잡았어요. 주도권 잡았는데 나이가 들었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이제 나가고 이제 주도권을 잡았는데 얘네 기성사림과 신진사림 두 개들 나뉩니다. 이 서인 계열은 뭐냐면은 이제 경기,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약간 그 서쪽 편, 그죠? 서인 계열. 이제 기호학파, 경기도랑 호, 그다음에 호남, 그죠? 이런 사람들, 호서, 그죠? 이런 사람들, 충청도, 그죠?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이런 사람들, 이이, 성혼 이런 사람들, 성혼 나오네, 성혼, 성혼 나오죠, 성혼, 성혼. 뭐 이런 사람들, 이이나 성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인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인 계열은 뭐 개성. 북쪽 개성이랑 그다음에 영남, 그죠? 경상도 이쪽 편은 이제 그 서경덕, 이황, 조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인계열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였다. 이제 김효 이런 어떤 패가 나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이조 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건가? 그러니까 심의겸이라는 이제 외척인데 이전에 외척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외척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심의겸이라는 사람을 서인이 추천한 거야. 이조 전랑 자리. 그 심의겸이라는 놈이 외척인 거야. 외척. 그러니까 김효호는 이제 외척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동인 편에서 봐서는 야 심의겸 그거 자격이 안 돼. 응? 우리 동인 사람 써. 그죠? 이렇게 된 거지. 서인은 야 심의겸 넣어야 돼. 그 외척이지만 능력 있어. 이래갖고 이제 그 둘이 이제 갈등이 난 겁니다. 최초로 갈린 거지. 근데 심의겸이 외척이긴 한데 집이 또 정릉동. 이거 서쪽이 정릉동이 서쪽인가? 지금 서울 중심에서 동쪽 아닌가? 정릉이. 어쨌든 간에 뭐 정릉동이라고 서쪽이래요. 하여튼 뭐 이래갖고 이제 서인이래요. 이게 뭐 동쪽 건천동이라는데 건천동이 어디지? 하여튼 뭐 건천동에 뭐 동쪽에 있대요. 동쪽 그 서울에서 동쪽이 이제 건천동이래.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동인이라고 부르고 이제 서인이라고 부른 거지. 서울에서 서쪽, 서울에서 동쪽 이래가지고 집이 그쪽에 있었대. 그쪽 쪽이 모여 살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인 서인 나뉘었고. 심의경을 이제 이조 전랑 자리에 넣으려 그러니까 그 서인이 힘이 세니까 그죠? 넣으려 그러니까 안 된다. 야 그 외척이 있잖아. 외척이 있으니까 안 돼. 그 사람 그 심의경 그 외척이잖아. 안 돼. 김효연 넣어야 돼. 이렇게 둘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그러니까 뭐 물론 척신을 청산하자. 뭐 심의경 같은 어떤 외척 척신을 청산하자라고 이제 그 한 이유는 여기 이조 전랑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거지. 그죠?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얘들이 막 정의롭고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좀 빼고 얘를 넣고 싶은 거지. 이조 전랑 자리에. 그래갖고 얘들이 득세를 하고 싶은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척신청산에 이제 적극적일 수밖에 없지. 얘가 척신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얘가 척신이니까 척신청산을 조금 이제 좀 소극적이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나눠졌다. 그죠? 이렇게 이제 싸우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정렬이 모반 사건이 나. 모반 사건. 얘가 동인 계열이야. 그리고 동인이 몰락이 돼요. 그리고 막 사약 먹고 막 쫓겨나고 막 귀향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몰락되었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정철의 이제 건저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서인 계열이야. 그것도 서인이 몰락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몰락하지 않았던 그 몰락했지만 조금 살아남았던 것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집권을 해요. 서인이 몰락하고 동인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선조 24년. 요때 이제 서인 뭐 선조 8년에 이렇게 주도권 잡게 되고, 그죠? 동인 서인 나눠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선조 24년에 동인이 집권하게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정철 건재의 사건으로 서인 몰락하게 되고, 이때 이제 동일이 집권하게 되는데 또 나뉩니다. 그 정철이 이제 때문에 이제 이런 서인이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철을 어떻게 할 건가? 온건파, 남인, 그죠? 그냥 좀 봐주자 하는 게 온건파. 아, 그 뭐 정철이 건재의 사건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잡아 죽여야 된다. 여기 이제 북인, 그죠? 이렇게 또 싸우는 와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겁니다. 선조 24년, 그죠? 이때 이제 25년, 그죠? 선조 25년에 이제 임진왜란 발발. 근데 이제 남인 계열은 온건파고 북인 계열은 좀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의병장이 많이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의병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게 돼요. 남인보다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얘들이 또 다시 나뉘어져. 광해군을 지지할 건가, 또 영창대군을 지지할 건가. 대북 소국파 이렇게 나뉘었대요. 뭐 여기 이제 붕당 정치랍니다. 여기 이제 연구 한번 보고. 뭐 굳이 뭐 이런 거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그냥 뭐 봤습니다. 뭐 내용은 어려운 게 없잖아요. 본문은. 본문 봅시다. 쓸데없이 좀 내용을 좀 했나? 하여튼 뭐 상식적으로 좀 쌓을 역사 어차피 뭐 국사도 한국사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배경이 있다. 이런 배경 가지고 이제 보면 쭉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가부터 보면 공자는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그러니까 공자한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친구 사귐이 어떤 거냐라고 물으니까 뭐 충고도 하고 바른 길로 막 친구를 이끄는 게 그게 이제 친구와 사귐이다. 그죠? 그거 비롯하여 교우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친구 사이에는 간곡하면서도 자상하게 선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는, 이제 친구한테는 간곡하고 자상하게 이제 선을 권해야 된다. 뭐 강요하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라 간곡하고 자상하게 그게 필요하다. 그죠? 그런 데서 선을 권하는 게 필요하다. 그의 견해는 나의 어질매 도움이 되는 이와 못한다. 내 어질매 이제 어짐에 도움이 되는 이와 못한다. 이런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요거는 뭐 특별히 앞에 거랑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나한테 도움되는, 내 어떤 뭐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이와 못한다. 근데 이거 뭐 나한테 도움되는 일을 벗을 하는데 왜 친구한테 왜 선하라고 권하는 거지? 이거 뭐 그건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연결이 조금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뭐 공자의 핵심 그거죠. 공자가 말한 핵심은 나의 어질매 도움되는 이랑 친구한다. 맹자는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사람의 덕을 사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대의 나이, 신분 등 어떤 사회적 위상이 아니라, 이거 뭐 신분,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친구할 수 있는 거죠. 도덕적 품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도덕적 견해를 집중해야 한다. 도덕, 뭐 윤리, 어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공자 맹자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집중해야 된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책선을 강조하며, 그 책선이란 말을 맹자가 맨 처음 썼네. 책선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이를 이제 부부간의 도리다. 착한 일을 이제 권하고 그런 게 이제 부부간의 도리다라고 본 거죠. 책선은 이후 송나라 때 생겨난 신유학인 정주학을 만든 사람이 정자겠죠. 정주학에 이르러, 유학인데 신유학이래. 정주학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책선의 실행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이 좀 구체화되었다. 정자. 그렇죠? 정자는 성의를 다하여 책선을 하되 말은 좀 적게 하라. 그러니까 막 계속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적게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상대에게 이롭고 자신에게도 욕됨이 없다. 저 사람 진짜 잔소리꾼이야. 욕됨이 없다. 책선을 할 때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장황하게 잘못을 지적하면, 이거 막 너 자식 뭐 이렇게 뭐 머리가 나쁘냐, 너 바보 같냐, 막 이렇게 막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거부하겠지. 막 기분 상하니까. 그죠?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간결하게 설명하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배려하고, 책선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네. 그죠? 이렇게 해라. 기분 상하지 않도록 말 좀 잘해라.
주자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실부터 올바른지 바라봐라. 이게 맞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하고 막 충고하고 어드바이스 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봐라, 거지, 그죠? 너 자신부터 거울부터 보고 오라. 뭐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뭐 남 막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또 자기 행실은 또 별로예요, 그죠? 자기 자신부터 올바른지 바라보고, 이제 주자가 얘기한 거네, 그죠? 주자, 요 주의죠. 주자학을 만든 사람이죠. 책선하는 내용이 의리에 입각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책선하는 내용이 의리에 입각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선하는 내용이 좀 의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막 자기 욕심에 막 그런 거 막 잔소리 한 건지 점검을 일단 해야 돼. 그러니까 의리, 정의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죠? 책선의 내용이. 또한 그는 친구란 의리로 맺어진 어떤 인위적인 관계다. 그치? 친구란 게 뭡니까? 의리로 맺어진 거죠. 배신 때리고 뭐 그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비틀어지는 게 이제 사이가 배신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신의, 의리 이런 걸로 맺어진 어떤 인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가 책선을 듣지 않아. 그럼 그만둬야 되고, 막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착한 일 해라고 막 했는데 안 들어. 그럼 그만둬. 그다음에 계속 충고를 하다가 이제 소원해지는 것은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하게 되면 그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놔둬라는 거지, 그죠? 자신이 아무리 성의 있게 진실하게 이제 책선을 한다 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이미 자신과 상대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이다. 그러니까 책선을 했는데 걔가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지금 둘이가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거지. 신뢰가 깨진 상황이죠. 신뢰로 만들어진 게 친구 사이인데 신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지, 그죠? 신뢰가 깨진 것으로 계속 충고하면서 이제 원망 듣기보다는 조용히 이제 관계를 끊는다. 손절 차라, 그죠? 끊어라. 인연을 끊어라. 그 이제 자신의 성의를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내 뜻을 나의 믿음, 나의 신의를 이제 그렇게 이제 보존한다. 내 생각을 보존한다. 뭐 이런 얘기는 주자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네. 그죠? 뭐 그렇다. 예, 나와 봅시다. 조선 중기 서인계열이죠. 서인계열 학자 이제 윤선거는 도학적 실천을 통해 외조부인 성혼의 무실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보가 막 쏟아지죠. 일단 윤선거는 서인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도학적 실천을 하고 싶어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외조부인 어떤 성혼, 이 외할아버지가 성혼이래. 이 사람이 이제 무실 사상을 또 발전시키려 했다. 성혼의 무실 사상, 그 다음에 도학적 실천을 하고 싶어 했고, 서인계열이었다. 그죠? 일단 무실이 뭐냐? 무실 사상에서 학문과 삶에서 헛된 것을 배격하고 실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 무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리학이나 뭐 유학의 최대 단점이 그 실천하는 게 좀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양명학도 만들었죠, 그죠? 실천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라서 착한 행동을 안 한다, 윤리적인 행동을 안 한다, 알면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시켜놨는데 착한 일을 안 하더란 말이지. 그죠? 착한 일을 안 하더란 말입니다. 알아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실천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왕양명이 하나 생각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로, 그거에 대한 어떤 같은 맥락으로, 그죠? 응? 그러니까 좀 실질을 추구하자. 그 뭐 맹자 공자 뭐 한 거 맨날 알았고 될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될 게 아니고 실천해야 돼, 실천. 그죠? 학문과 삶에서 헛된 것을 좀 배격하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자. 이게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실학사상으로 좀 이어지겠지, 그죠? 자기 성찰과 실천을 중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딱 그 양명학 느낌이죠. 자기 성찰과 실천을 중시한 성혼. 이 사람 이제 무실 사상, 그죠? 이 학문적 태도에 따라서 윤선거도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 그러니까 봐봐,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성리학은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거, 그죠? 그런 걸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그 뭡니까? 물질에 다가가고 경물치지.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이제 그게 안 맞더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부 아무리 뭐 알고 공부를 많이 시켜놔도 뭐 착한 일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실심이라는 게 뭐
뒤에 나옵니다. 실심이라는 게 실심의 확립을 중시했다. 실심이 뭐냐? 뭐 실덕과 실공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심의 확립을 중시했다. 윤석열은 마음의 성실, 진실성을 의미하는 실심. 그러니까 실심의 의미가 뭐냐? 실심을 확립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성실, 진실성. 그냥 헛된 거 막 거짓말 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실한 거. 그거를 만사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면 그것이 이제 그 실덕과 실공으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날 것이다. 실덕은 뭐냐? 진실한 인격의 함량을 뜻한다. 이건 뭐냐면 실덕은 자기 자신, 내 스스로, 그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인격 함량. 이를 위해서는 겸양, 성찰, 생활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거야. 그죠? 성찰하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실공. 그러니까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제 실천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노력했잖아요. 겸양을 쌓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그 뭐 인격을 함양을 했어. 이제 함양했다 싶으면 이제 공을 세워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지. 그죠? 진실한 노력을 실천해가지고 실질적인 업적을 성취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그걸 이제 그 전해주는 거지. 내가 이제 쌓은 어떤 그 좋은 어떤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전해주는 거지. 그죠? 그 성취함 뜻한다. 이제 실공, 실덕, 그다음에 실공, 그죠? 요건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실공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막 알려주는 겁니다. 윤석열의 책선이 갑자기 나옵니다. 책선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한테 막 옳은 거 막 해라, 막 잔소리하는 거죠. 잔소리하는 거죠. 이런 책선은 무실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죠. 그 무실 사상이 뭐라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좋은 걸 전해주는 그런 건데 책선이란 게 딱 그거잖아요. 친구한테 막 이렇게 착하게 행동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게 책선이니까 아주 그냥 실질적인 행동이죠. 학문과 의리를 실천하는데 실심과 실덕으로서 자기를 반성한다. 학문과 의리를 실천하는데 실심, 실덕, 실심과 실덕으로 자기를 반성하며 결국 이제 실심과 실덕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그다음에 실공은 붕우들에게 선을 권하는 거. 그러니까 실공이란 게 그 공을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건 이제 실덕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아와갖고 내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거지. 실공. 붕우들에게 선을 권하여 함께 이제 군자 영역으로 이르자. 그러니까 유학 성리학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군자가 되는 거예요. 군자가 되는 거, 그죠? 그 군자에 이르면은 이제 막 다 그냥 뭐 어떤 일을 해도 무의식적으로 뭘 해도 막 윤리적인 거야. 그 행동이, 그죠? 그런 게 이제 군자입니다. 군자 영역에 이르는 것은 이제 그 핵심이 있었다. 이게 뭐 그 첫 번째 문단이었고, 이거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송시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윤선거가 했대요. 평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윤선거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송시열이 이제 그 어떤 권력을 잡고 이거 조금 이제 좀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봅시다. 충청도 일대에서 응가하며 그 서인 계열 이제 송시열, 이게 이제 회덕 분기점 알죠? 들어봤죠? 이거 대전 바로 위쪽에 있는 건데 그 이제 거기에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거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거기 나눠지는 데가 이제 회덕 분기점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대 송시열이. 물론 뭐 송시열이 있을 때는 회덕 분기점이 있지는 않았겠지, 그죠? 모르지. 그때 아니 글로 서울 가는 길이 고속도로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었죠. 경상도 사람들은 저기 막 딴 길로 갔지. 좀 중령, 조령 그거 넘어서 서울 갔지. 하여튼 일로는 안 갔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 회덕 분기점에서 태어났다, 송시열이. 그래서 송시열, 이유태 이런 사람들이 서인 계열이랑 그다음에 남인 계열의 윤휴 등이 당대에 뛰어난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과 이제 윤선거는 교류를 했대. 친구로 지냈나 보네요. 교류를 했는데 뭐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다. 뭐 윤선거 너도 좀 한 차례 해라라고 했는데 자신이 병적을 한때 강화도로 이제 피해를 했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자 노비로 막 위장을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어. 그게 이제 큰 허물 여겨가지고 나는 배설에 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스스로. 그러니까 얘는 실덕과 실덕을 해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막 노비로 분장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뭘 하지는 못해.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뭘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이라면 나 뭐 예전에 뭐 살려고 그랬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관직하면 되는데 이거 뻔뻔하지가 못했지. 왜? 자기가 말한 게 있잖아. 실덕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해주는 건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더럽게 살았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자리 못 하겠다. 양심에 찔렸다. 그죠? 그런데도 실공은 막 하네. 예, 뭐 잔소리를 막 하네요. 봅시다. 어쨌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끝내 이제 버스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말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그죠? 대신 그는 조정에 출사한 붕우들, 뭐 송시열, 이유태, 뭐 윤휴 이런 애들에게 책선을 막 했대요. 잔소리를 막 했대. 제야의 이제 비판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죠? 한 자리는 차지 안 하고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랬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송시열의 이제 정치적, 학문적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송시열이 권력 잡으니까 이 파워가 대단했죠. 이 사람 말빨이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시열에게 직언하는 것을 기피했죠. 쫄아가지고. 근데 윤성거는 자신의 충고에 이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송시열이 이제 충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윤성거가 막 송시열에게 막 충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송시열은 지금 권력을 다 가지고 막 파워가 센데 윤성거가 막 어쩌고저쩌고 한 거야. 그러니까 송시열이 화가 나지. 그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죠. 그죠? 송시열에게 남의 말을 좀 수용하지 못하는 편벽이다. 편복된 기질과 자신과 가까이 온 사람만 또 관직에 등용하고 그런 사사로운 태도 버려라. 이렇게 막 책선을 막 했대요. 이렇게 막 하니까 뭐 송시열은 별로 안 좋아하지. 그죠? 뭐 그랬다. 이렇게 이제 했답니다. 송시열이 권력 잡으니까 권력을 잡고 막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했다. 그죠? 그러는 와중에 효종이 이제 효종이 죽은 거야. 그죠? 자의 대비가 이제 상복 입는 기간. 자료를 다시 보게 되면, 인조의 이제 와이프가 자의 대비고, 요 이제 태어난 게 요 아들 두 명 있는데, 이제 소현세자 얘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갑니다. 인조는 삼전도 굴욕하고, 그죠? 그래갖고 병자호란때 끌려가고, 이때 막 조선 여자들도 막 갖다 바치고, 그 여자들 막 성희롱 당하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노비로 끌려가고, 일본 놈들보다 더 했어요. 중국 놈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갔는데 얘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막 청나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청구가 좋더라. 친청인 거야. 그러면은 인조가 생각하기에 얘는 지금 청이라면 막 이가 갈리죠. 삼전도 굴욕해가지고 이가 갈리는데, 친청 청나라에서 좋게 얘기하니까 인조가 화가 났겠지. 그런 와중에 얘가 장남이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인조가 빡쳐가지고 얘를 왕으로 복림되고 둘째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왕을 만드는 거죠. 얘는 죽었는데 뭐 독살로 죽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뭐 이거는 확실하지 않대요. 어쨌든 뭐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뭐 갑자기 죽으면 얘랑 강빈이랑 결혼해갖고 아들이 있는데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복림되고 둘째 아들을 효종으로 만듭니다. 인조가 선택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가 죽었어. 효종이 죽었어. 그래갖고 자의 대비가 상복 입는 기간. 그러니까 얘가 죽었으니까 뭐 물론 얘도 상복 입어야 되겠지. 그죠? 얘도 상복 입어야 되는데, 자의 대비가 얘 와이프잖아. 얘 엄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근데 얘가 나이가 어려.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상복 입는 기간을 송시열은 1년. 그 다음에 윤휴는 3년. 송시열은 서인 계열이고 윤휴는 3년입니다. 윤휴는 남인, 송시열은 서인.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조오레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예법 이런 거를, 왕실은 국조오레이를 따르고 사대부나 평민들은 주자가를 따르는데, 국조오레이에 차남이 왕이 돼갖고 이제 죽었을 때 자기 엄마가 상복 입는 기간이 규정이 없어. 여기에 문제가 생기. 규정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규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남인은 그 왕이니까 한 3년 해주자. 뭐 둘째라도 그죠? 3년 해주자. 근데 서인은 아니다. 그거 뭐지? 이들이 뭔데? 왕이면 다야? 국조오레이 없으니까 주자가래 따라. 우리 사대부랑 똑같아. 왕이랑 사대부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서인은. 그죠? 남인은 그래도 왕이 좀 높지. 이래 보는 거고. 그죠? 물론 뭐 얘들이 왕을 막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잘해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왕하고 얘들이 지금 세력이 약하니까, 얘들이 세력이 셌거든요. 송시열이 계열이. 그러니까 이 왕이랑 이제 그 결탁해가지고 좀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좀 닦아보려고 그런 어떤 심산이었지. 그죠? 어쨌든 간에 얘들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얘는 뭐 우리가 이제 힘 세니까 그 왕도 뭐 우리랑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1년 차남이니까 1년이니까 차남이니까 효종이 그 차남이니까 얘가 죽은 거예요. 효종이 그 차남이니까 자기 대비는 그냥 1년 입어라, 상복을. 그죠? 그 주자갈에 따르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지. 야, 그 너무 왕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꿔요. 국조오래에 또 내용이 이런 게 있어. 왕실에 따른 국조오래에 이제 아들이 사망했을 때 아버지가 1년 상복을 입는다, 이런 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동일하게 적용하자. 뭐 자기 대비도 뭐 아버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적용하자, 이렇게 본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종이 봤을 때는 자기가 좋은 거는 뭡니까? 이거지, 이거. 자기 아빠를 좀 등한시하는 거잖아요. 사대부랑 같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왕권을 약화시켜서 얕잡아 보는 거니까 얘를 싫어했지만 얘를 선택해 준 겁니다. 왜냐면 송시열 있고 파워가 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종은 이제 일단 뭐 얘들한테 졌다. 이쪽 서인편을 들어주고, 이때 이제 남인 계열의 윤선도는 이제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면은 그렇다니까. 말상 뭐 3년 하나 1년 하나 뭔 상관이 있냐 하지만, 이게 이제 지면은 왕이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한쪽이 그냥 귀양을 가버려요. 그죠? 귀양 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막 사약 먹고 막 심할 때는, 그죠? 귀양만 보내면 다행이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1차 해속 논쟁, 얘가 죽었을 때, 그죠? 그런 일이 났다. 뭐 2차 해속 논쟁은 봤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또 이제 2차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위 대비가 또 상복 입는 기간을 또 9개월 할까 1년 할까. 이건 어차피 왕이니까 1년 해주자. 왕의 와이프니까 1년 해주자. 또 얘도 이것도 마찬가지. 야, 그 차남의 와이프니까 야, 9개월 해야지. 요건 이제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정도 빡치지. 현정도, 그죠? 자기 엄마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얘 말 안 들어주고 얘 말 들어줍니다. 이건 이제 경국대전 일관성 없다, 뭐 그런 이유로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일관성 없다. 이거 국조오래로 했는데 왜 또 경국대전 하냐? 하지마. 그래갖고 이제 얘를 지고 얘들 손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남인이 승리하는 바람에 이제 성시열이 드디어 이제 귀양을 가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이 득사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 가지고 한번 봅시다. 다시. 일단 뭐 송시열이 1년을 정했죠. 그죠? 송시열이 1년입니다. 왕이지만 차남이니까 차남대로 해. 그 다음에 왕 뭐라고 왕이 지가 뭔데 이렇게 보는 거고, 윤유는 남인 계열, 야 3년 왕이니까 3년 해주자, 차남이라도 3년 해주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서인과 남인 간에 격렬한 예속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는 단순히 장래의 예법이 아니라 왕의 정통성, 그죠? 왕의 정통성. 그러니까 차남이니까 원래는 소현세자가 돼야지, 그죠? 장남이니까 장남을 해줘야 되는데 복림대원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인이 좀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 거지, 그죠? 그래갖고 왕의 어떤 정통성이 있냐, 그런 거 좀 의심한 거고, 그다음 왕권과 신권. 그러니까 왕권이 세냐, 신권이 세냐. 신권이 뭡니까? 신하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서인 계열은 지들이 사대부잖아. 응? 지들이 사대부잖아. 그러니까 왕과 맞먹으려 그랬던 거고, 남인은 그래도 이제 맞먹을 생각이 있었지만 일단은 왕과 이제 손잡아가지고 지들이 이제 정치적 어떤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자, 그 생각이었고, 그렇죠? 그 왕권과 신권 간의 관계, 그죠? 그 현실 정치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1년, 3년 그걸로 싸운 게 아니라 그게 다 정치 논쟁이었습니다, 그죠? 그 지는 쪽은 귀양 가는 겁니다. 사약 먹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겠지, 그죠? 그 결정은 누가 하는데? 왕이 결정한 거, 왕이, 그죠? 누가? 아들 현종, 얘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현종이면 우리 아빠 왕 대접해 주는 거 좋으니까 남인 편 들어줄 거야. 그렇지 않지. 그러고 싶은데 못하지. 왜? 예? 이게 지금 복림되고 이제 효정이 이제 죽거나 직후니까 현종은 파워가 없죠. 일단은, 그죠? 파워가 없는 상황에서 이때 득세하던 서인, 송시열 있고 막 이런 거니까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종도 좀 자리도 잡고 정치적 기반도 좀 쌓고 해가지고 이 왕 무시하는 요놈들 쳐내고 얘가 이제 남인 이제 좀 세력을 좀 키워주더라, 뭐 그 얘기입니다. 다 이 정치 싸움인 거죠. 다 정치 싸움.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장자의 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고, 남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예법,
차남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장자로 해주자 이렇게 본 거지. 남인 그죠? 평소에 송시열과 윤후에게 서로 이제 협력하여 국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권해왔던. 그러니까 윤선거라는 사람은 이제 얘들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윤선거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뭐 그 안에 그 벼슬이 없잖아. 그 뒤에서 계속 잔소리만 하는 놈이잖아. 그 얘가 이제 또 마찬가지 이제 둘 다한테 또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예송이 뭐 평소에도 이제 계속 이제 야 둘이 협력해라 막 이렇게 윤선거가 양비론 그죠? 예송이 당쟁의 방편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이 때문에 사화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이것 때문에 사화가 일어나다 니들 뭐 나중에 사형 먹고 다 죽는다. 지는 쪽이 막 사형 먹고 다 죽는다. 어떡할래? 막 이렇게 우려를 했대요. 그는 둘 모두를 어미책망 양비론이죠. 그죠? 둘 다 잘못했어. 그죠? 윤휴에게는 이제 도성을 떠나서 자숙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그 1차 논쟁, 예송 논쟁이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남인이 진 겁니다. 서인이 이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인이 지고 서인이 이겼으니까 송시열이 이긴 거지. 그러니까 야, 졌으니까 윤휴 너 그냥 좀 자숙해라. 그죠? 어디 갔나? 윤휴는 도성을 떠나서 자숙해라. 졌으니까. 송시열에게는 윤휴는 너무 지나치게 배척하지 마라. 막 사양 매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했고, 그죠? 윤선거는 이 두 사람 모두 윤선거의 책선에 대해서 명백히 이제 거부의 사람 같대. 둘 다 나 못하겠는데. 윤휴도 이게 무슨 자숙이냐 하고 송시열도 야 내가 뭐 나 배척할 거야. 그죠? 이렇게 이제 두 사람 모두 윤선거의 책선에 대해서 당연히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윤선거는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뒤에서 그냥 이래저래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별로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책선은 뭐 책선을 수용하기 이거 맞나?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책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책선을 수용이 안 됐다는 얘기죠. 둘 다 수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전제돼야 된다. 그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렇네 뭐 내가 좀 잘못했네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하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를 배척하는 당시의 정치 논리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을 보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원래는 그 인을 보완하는 어떤 공자의 가르침도 안 따르는 거지.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공자가 말한 걸 몰랐을까? 근데 아는데도 안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천. 그 왕양명이 주장했던 양명학, 그다음에 그 누구냐 무실론. 뒤에서 말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성혼의 무실사상 이게 맞는 말이지. 그죠? 실천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성리학의 가장 큰 약점이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정치 논리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면 죽는 겁니다. 사약을 먹어야 돼. 이거 누가 어떻게 양보를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지. 그죠? 그 윤선거가 뭐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그러니까 뭐 야 졌다 그래가지고 사약 먹이지 마라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뭐 윤선거는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자기가 착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양비론 둘 다 해가지고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이죠. 그죠? 윤선거는 예송 논쟁으로부터 이제 10년이 흐른 뒤에 송시열이 조정에 나가게 되자. 조정에 나가게 되자. 조정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조정에 나가게 되자. 정치 쇄신을 당부하는 편지를 썼다가 전달하지 못하고 죽었네. 사망했다. 정치 쇄신을 죽기 전까지 막 책선하려고 막 그냥 사람 뭐 책선에 그냥 뭐 환장했나 왜 이러는 거지? 얘 막 책선을 하려고 막 편지 전달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 주고 사망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윤증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윤선거의 아들 윤증이 이 편지를 전해줬대요. 송시열에게. 그러니까 윤선거가 이제 편지에서 윤휘를 포용하라. 그 이런 편지를 또 썼대. 윤휘를 포용하라고 또. 그러니까 재차 권한 것은 이제 송시열이 이제 분노를 한 거야. 막 너무하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이후 윤증과 또 갈등을 빚는 거지. 윤증이 그랬겠지, 그죠? 그러니까 윤증 자기 아들도 이런 거 하니까 송시열이 윤증한테 또 빡쳤겠지. 이로 인해서 서인 내에서도 송시열파, 그다음에 윤증을 좀 지지하는 측 여사에 또 반목이 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윤선거가 조금 특이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렇다. 본문은 이 정도입니다. 약간 뭐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죠? 내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해 안 되고 어려운 거 없잖아. 쭉 설명이 잘 돼 있고 내용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문제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문제 빠르게 봅시다. 그죠? 문제 봅시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 설명 방식 묻는 문제네요. 그죠? 답부터 봅시다. 가는 책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열거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열거하고 있나요? 책선에 대해서. 그치, 공자, 맹자, 정자, 주자, 이 사람들이 책선에 대해서 쭉 설명해놨죠. 그죠? 맞네. 맞네. 열거해놨고, 나는 구체적 사안을 예로 들어서 특정 인물의 책선이 수용되지 못한 이유. 특정 인물의 책선 누굽니까? 이거 뭐 윤선거가 책선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됐어. 왜? 이제 당시에는 뭐 정치 논리에서는 남의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인을 보완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았다. 그죠? 못한 이유. 당시에는 그랬다. 그 예는 뭐냐? 구체적인 사안을 예가 뭐냐? 요거 예성 논쟁. 그죠?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네요. 그죠? 그렇네. 이게 딱 맞지 뭐. 이거 뭐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 세 가지 형태. 그러니까 뭐 설명 방식, 그다음에 어휘, 그 외에는 전부 다 내용 일치 문제죠. 그죠? 내용 일치 문제도 이제 또다시 갈리는데 세 가지, 단순 내용 일치, 변형된 내용 일치, 그다음 추론. 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 뭐 어렵지 않죠? 봅시다. 1번 왜 틀린지 하나씩 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바람직한 책선 방법에 대한 학자 간의 차이, 견해 차이? 학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나? 바람직한 책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책선이 이런 거다, 책선이 이런 거다, 책선이 이런 거다, 책선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견해가 차이가 나가지고 막 그런 거 없었죠. 대체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막 야, 착한 일 좀 해라 임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책선이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 구체화되는 거지. 그리고 주자는 나중에 야, 그 책선 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좀 돌아봐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자는. 그렇다. 견해 차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다 이제 거의 뭐 맥락은 일맥상통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냐, 구체적이지 않냐 그 차이인 거지. 나 2번 그 뭐 나도 마찬가지 않나? 그 뭐 학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윤선거가 계속 이제 꾸준히 그냥 계속 그냥 뭐 책선을 하는데 안 들어주더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 나도 틀렸고. 또 봅시다. 2번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책선에 대한 인식 변화, 책선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나타났나요? 가에서 책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아니죠. 맥락은 같았잖아. 공자, 맹자 쭉 이제 그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 여기 이제 전부 다 쭉 이어지는 거지. 시간에 따라 바뀐다거나 없었잖아. 점점 구체화되는 거지.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나중에 뭐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뭐 좀 바뀌지 않았나요? 그거 아닌 거 바뀐 게 아닙니다. 좀 구체화된 거지. 그죠? 그 책선을 하되 그 이전에는 조금 이제 자신도 돌아봐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구체화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바뀌었다 이런 거 없고, 나도 뭐 책선이 바뀐 거 없습니다. 그죠? 그 윤석과가 계속 일관되게 계속 송시열한테 계속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제 책선하는 거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그죠? 또 그렇다. 그죠? 2번 뭐 책선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거 없다. 그죠? 3번 가는 유학에서 책선이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유학에서 책선이 지닌 유학에서 책선이 지닌 책선이 지니는 책선의 어떤 의미, 그죠? 책선이 지니는 의미가 뭡니까? 책선이라는 게 일단은 뭐 친구에게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 그걸 말하는 거고, 그 외 의의는 뭐가 있을까요? 맹자가 말한 어떤 뭐 붕우간의 도리, 이 정도가 이제 의의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점점 나가지고 투자도 책선을 그만두어야 되고 이건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의리에 입각해야 된다. 이거 뭐 어느 정도는 책선에 대한 어떤 의의라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주로 했고, 책선에 지니는 어떤 의의라는 게 유학이구나. 뭐 어차피 주작도 유학인데 어쨌든 뭐 의의라고 하면 맹자가 말한 책선은 붕우간의 도리다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가 이제 의의가 확실하네, 그죠?
의의가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네. 그러면 요 부분은 맞다고 보는 게 맞지. 요 부분은 그죠? 의의가 있잖아. 부모간의 의리래 책선이라는 게. 그러면 그게 의의가 되는 거지. 그죠? 유학에서 맹자도 유학자니까 그죠? 요 부분은 맞다고 보고 나는 조선 사회에서 책선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벌어진 학문적 논쟁. 학문적 논쟁이 있나요? 학문적 논쟁 이런 거 없죠. 그냥 계속 이제 송시열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막 윤석거가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송시열에게 이래라 저래라 계속 꾸준히 죽는 날까지 그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학문적으로 논쟁했다 이런 거 없죠. 나 그 책선 하는데 나 안 듣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윤석거도 안 듣고 윤휴도 안 들었어요, 그죠? 안 들었다.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논쟁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4번 4번 가는 책선이 중국에서 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된 역사적 계기. 중국에서 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됐나요? 공적인 제도란 얘기 없잖아. 뭐 책선을 이제 공적으로 막 제도화 시킨 게 있나요? 없죠. 개인적으로 친구 사귈 때는 좀 이렇게 잔소리를 해라. 착하게 살아라. 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막 충고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공적인 제도 정착 이런 거 없습니다. 틀렸죠? 책선으로 인해서 유발된 조선의 정치 변화. 책선으로 인해서 유발된 책선 때문에 조선의 정치 변화가 나타났나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계속 그냥 윤석거는 죽을 때가 죽는 날까지 그냥 송시열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그죠? 결국은 이제 송시열은 막 귀 안 가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틀렸죠? 하나 다 틀렸습니다. 그 5번이 맞는 거죠. 5번이 맞고 넘어갑시다. 2번 보게 되면 가와나를 읽은 학생이 가나에서 학자를 한 명씩 선택하여 책선과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답니다. 주자와 윤석거를 딱 이제 정리했네요. A와 B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쓰시오. 주자 윤석거 학자고, 공통점은 책선을 하기에 앞서서 뭘 중시했다. 책선하기 전에 뭐 했나 그랬습니까? 주자는 책선하기 전에 2-3 주자는 책선을 하기 전에 자신의 행실부터 올바른지 살펴봐라. 너 자신부터 좀 돌아봐라. 그죠? 그 다음에 윤석거는 책선하기 전에 2-1 자기를 반성해라. 실덕으로, 그죠? 실심과 실덕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실공으로서 부모들에게 선을 권하라. 이게 뭐야? 일단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죠? 일단 자기를 반성하라. 그 다음에 자기 행실부터 올바른지 봐라, 그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네. 자신의 행실부터 이제 돌아보는 것, 그죠? 주자도 그렇고 윤석거도 그렇고 일단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거도 역시나 마찬가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야 병자호란 때 막 이래 막 노비로 변장해가지고 목숨을 딱 했어. 그러니까 막 자기 이제 그 어떤 관직을 줘도 나 양심 찔려가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차이점. 상대가 자신의 책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위적인 관계인 친구 사이에 땡땡임으로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손절차라. 손절치기 전에 뭐라고? 친구 사이에 뭐 어떤 상황이라고? 친구 사이 2-2 있네. 이미 자신과 상대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이다. 자, 친구 관계라는 것 자체가 신의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친구란 의리로 맺는 건데, 야, 막 책선을 막 했어. 잔소리를 막 해서, 야, 막 착하게 살아, 임마. 이렇게 막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신뢰가 깨졌다고 보는 거지. 의가 깨진 겁니다. 의로 만들어진 사이인데, 의가 깨졌어. 그러면 뭐, 손절쳐야지. 그죠? 괜히 계속 그냥 윤석거처럼 계속 어딨나, 이게 뭐냐. 윤석거, 송시열에게 계속 이렇게 죽는 날까지 계속 충고. 그 원망 듣잖아. 그러면, 그죠? 그런 것보다는 끊어라는 얘기. 관계를 끊어라. 조용히 관계를 끊어라. 그죠? 신뢰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된다? 신뢰가 깨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 사이라는 거는 인위적 사이죠. 그죠? 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책선을 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신의가 깨졌다. 그러면, 그 의가 깨진 거기 때문에 친구 사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신뢰가 깨진 것이다. 뭐 본문 2-2에 있다. 그죠? 여기 2-2, 그죠? 신뢰가 깨진 것이므로, 그죠? 내용 일치였고, 그 다음에 차이점 요건 봅시다. 윤석열은 상대가 자신의 책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뭐 책선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죽기 전까지, 그죠? 편지를 죽는 순간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막 주고 막 그리고 전해주라고 막, 그죠? 자기들은 준 건 아니겠네. 전달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죠? 이걸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전달해 줬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한다. 윤석열은 계속 한다. 그 얘기고, 책선을 한다는 얘기고, 주자는, 야, 손절 쳐. 말 안 들으면, 그거죠, 그죠? 내용 어려운 게 없었고, 조금 이제 뭐, 역사 내용과 섞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예속 논쟁이 만약에 그 수능이나 연관대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 조금 공부가 됐겠죠, 그죠? 예속 논쟁이나 붕당 정책, 붕당 정치, 뭐, 조선시대 때 상황, 뭐 이런 거를 그 시험에 나오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니다.